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박수로 제2부 임대차에 관한 설명에 환영하면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학일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좀 더 특별히 기억할 게 있는지 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지 뭐 이건 뭐 교육이나 강의가 아니니까 중간에 하다가 제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1월 9일날 보도자를 보면 등록 임대주택을 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2월 27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중개 업무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2019년 개정된 세법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8일날 나온 건데요. 1월 9일날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그래서 임대 등록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겠다. 상반기 중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등에 대한 의무 준수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저희가 특별히 살펴볼 거는 여기에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는 상반기 중에 이제 개정을 추진할 거고요. 법 개정 이후에는 2년간 유예를 하는데 법 개정 이후에 임대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27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그 임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한다. 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을 한다 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 2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 5%가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뭐 올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법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를 하는 집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좀 전에 임대로 해서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5% 이상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신고 등에 관한 건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임대차 보증 계약서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임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라고 변경 신고서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신고 기한은 만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9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라도 변경 신고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표준 임대차에 대해서는 안 갖다 줘도 되고 묵시적 갱신이니까 이렇게 묵시적 갱신했습니다 라고 계약기간의 변동사항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서식이 랩치에 보면 전부 다 있죠, 그죠? 네. 그 랩치에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임대차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7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그 대통령령은 민간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표준계약서나 어디에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 표준계약서에는 양도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등록 절차인데 등록 조건이나 준비 서류나 아니면 절차 등들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설명을 스킵을 하고 변동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자기 주소지, 물건지가 아니고 자기 주소지에 관할 관청에 가서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 말고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증빙서류를 온라인에 다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세청하고 연계돼서 사업자 신고까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면허세 낼 때 사업자 신고 필증 받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해야 되는 표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변동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2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임대인이 자기 혼자 끌적끌적 해가지고 시청에 갖다 내거나 아니면 자기들 둘이서 별도로 우리가 쓴 계약서는 별도로 있고 또 시청에 내기 위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둘이서 작성을 해서 하나 갖다 내고 하나는 뭐 임차인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 통을 작성해서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츠에서 쓰는 기존에 쓰던 계약서가 한 장이 있고 요 계약서가 한 장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레츠에 쓴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다음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여기다 적게 돼 있어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뭐냐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가 아니고 나는 임대주택을 운영할 겁니다 하고 각 관할 관청에 등록한 번호가 있어요. 거기 번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2015 의왕시 임대사업자 65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가 아니고 이 번호를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주택이 이게 무슨 종류인지가 나와 있어요. 5년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5년 단기 4년, 10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누냐면 201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단기로다가 임대 등록한 것들은 이렇게 5년 임대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 이후에 4년으로 한 사람들은 여기에 4년으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은 요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10년짜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 8년짜리가 되는데 2015년 12월 29일부터 4년 단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다 등록해라. 그럼 너희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해주겠다. 그랬더니 투기야 그러면 우리는 안 되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집을 싹 사가지고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4년 단기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 집이 살 게 없어. 다 사가지고 임대 다 등록해버리니까. 그래서 2018년 3월 31일까지만 4년 단기를 받고 그 이후 4월 1일부터 하는 건 무조건 다 8년이다. 그리고 혜택도 전부 다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등록하는 것들은 전부 다 8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 시작일이 있어요. 임대 시작일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임차인이 맞춰지면 임차인이 잔금한 날을 시작으로 임대 시작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임대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 등기가 안 나왔어.
근데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가 임대 시작 기간이 되냐면 임대 등록한 날이 임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치에 있죠, 그죠? 우리 임대차 계약서 쓰는 상단에 표준 임대차 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아니요. 아니,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지, 저는. 여기에 요런 날이 있는데 요 주소지는 우리가 앞에 계약서 쓰면 다 그대로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유형이 있어요, 유형. 여기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다가구냐, 그 밖의 주택이냐. 그 다음에 여기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그죠? 아까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면적이 있는데 여기 주거 전용 면적. 요거는 주거 전용 면적은 등기부에는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축물 대장을 껴야 이게 나와요.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체크해야 돼요. 여기 단기냐, 장기냐. 여기에 건설이냐, 매입이냐.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결국은 임대사업을 등록한 임대인한테는 임대사업 등록증 가져오세요 해야 이게 다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주택은 어떤 게 그 밖의 주택이냐?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 준주택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임대 의무 개시일, 그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 후에 임차가 맞춰지면 임차 맞춰진 날, 임차가 맞춰지고 등록하면 등록한 날이 개시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거기 기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담보물건. 요게 조금 좀 저는 아쉬운 게 이게 레츠에서 가능할지 모르는데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에 보면 저당권 등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일로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안 따라와요. 네. 안 따라오는데 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해달라고 막 사방 전화하면 지가 따라와요. 네. 요거가 중요해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 얘기예요. 드는 집인지 안 드는 집인지. 여기가 어디에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찾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가입은 이런 집들이 보증 가입을 들어야 되는 집. 앞전에 있는 법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업자. 도시형생활주택을 한 채를 줬어요. 거기에 집이 세대수가 25개. 그러면 이 사람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업자 인가요? 아닌가요? 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누가 진 거를 내가 샀어. 그럼 그 사람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인가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는 사람.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기로 하고. 또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본인이 전대해서 임대 관리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요 앞전에 안산에서 뭐 60m 꿀꺽하고 갔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보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을 하는데 남의 거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도 안 하고 다 떼어먹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잘 떼어먹고 가라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민간 건설업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민간 건설 임대업자는 단독주택이 20채 이상 임대업으로 하는 사람. 자기가 져서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자기가 직접 져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을 자기가 직접 져서 임대하는 사람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에다가 집을 져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민간건설 임대주택업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30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임대 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자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뭐 LH나 아니면 이런 데서 임대주택을 져가지고 그거를 민간 임대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요. 분양.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도시형상주택 20세대짜리 뭐 아니면 아파트 5개, 빌라 뭐 한 동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조건에 또 보시면 계좌번호 넣게 돼 있어요. 계좌번호. 그 다음에 보증금을 다 내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연체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또 임대료를 언제까지 내라라고 얘기가 없는 경우에는 매달 말일까지 임대료를 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선불을 내라 그러면 특약으로 다뤄놔야 돼. 이건 선불을 내라 이렇게. 그 다음에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한까지 여기 보면 관리비나 사용료 이런 거는 기한으로 정하지 않으면 특약으로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월세가 밀리면 연체율도 정해서 특약으로 넣으면 월세 밀린 거에 대한 연체료까지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표준계약서에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을 보면은 2기 이상 연속해서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3개월 이상 돼야 묵시적갱신이 안 된다. 그 집은 2개월 연체해도 묵시적갱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관리비나 뭐 임대료나 이런 걸 안 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시세말로 까고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아까 얘기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뭐 민간 뭐 메인 임대주택 이런 거 가릴 거 없어요. 모든 임대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임대사업을 등록한 집을 팔려고 하면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팔면 모든 그 혜택도 없어지고 가태료 처분까지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번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업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포괄 승계한다. 그래서 포괄 승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혹시 밀린 게 있어서 안 낸 거 있다. 그러면 뒷사람이 다 승계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양도한 가태료를 파는 사람한테 부과 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이 가태료를 안 낸 게 있으면 받아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취득세 감면받은 거, 재산세 감면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해내야 됩니다. 포해내. 가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업자가 또 임대기간 중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한 자 그러니까 이거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거 임대도 안 하고 나중에 파는 사람들 임대료 인상 조건 시기 및 인상률 임대료를 한번 올리면 어떻게 1년 이내에 올릴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 한 번 올릴 때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하게 되면 쭉 해서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의 가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00만 원짜리는 주로 주택 임대 관리자들에게 부과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100만 원 이하는 등록상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보관 의무를 게을리한 임대 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 기간 안에 포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서 안에 포괄 양수도 한다라고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은 주거지 주택 관련된 부서에 방문해서 양도 신고를 하고 매수자도 주거지에 있는 주택 관련 부서에 가서 이거 인수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잔금 전에 전부 다 해야 돼요. 잔금 후에 하면 안 됩니다. 잔금 전에 전부 다 하고 잔금 후 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양도 신고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고, 그렇게 신고했을 때 임대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청에 갖다 줘야 돼요. 계약서를. 자, 여기 아까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인하게 돼 있어요. 보증금의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아까 체크했잖아요. 그죠?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인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주택월세 소득공제 내용이 이렇게 표준계약서에 안내되어 있다는 내용. 결론적으로 2월 27일 날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을 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렌트홈에 들어가면 여기서 전부 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 거는 내가 렌트홈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니까 돼요. 그런데 임대인권을 내가 대신해주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대인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개정세법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거 계속 할까요? 네. 세법은 좀 중요하니까 그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세법인데, 취득세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은 50%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게 개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이거 올해 이제 가을쯤 되면 아마 전국이 확 뒤집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종부세율도 0.5에서 2%로 되어 있는데 2.7%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부정지역에서는 2주택 가진 사람은 이 세부담 상환율을 종전에 내가 내던 세에 150% 이상을 안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정지역에서 2주택 가진 사람은 200%까지 받고, 조정지역에서 3주택 가진 사람은 300%까지 세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그냥 아예 세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에서 2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60% 해주고 400만 원 공제해주고, 그러면 2천만 원의 경우에 60% 하면 1,200만 원, 걷다 400만 원 하면 1,6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예 하나도 안 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정지역에 대한 거는 우리는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시간상 그냥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다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집이 2개 있었어요. 어제 하나 넘기고 오늘 하나 넘기면, 오늘 넘긴 거는 1주택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이었으면 비과세를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2021년부터는 내가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평생 한 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우자 2월 과세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건 없지만 장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내가 피를 만원한테 6억까지는 그냥 감면이 되니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3년 있다가 분양가 있다 6억 원 있고 그게 딱 팔았어.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면 비과세 혜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5년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다 양도 차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받은 거는 5년 안에 팔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빠져 있었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지금까지는. 근데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2월 과세하겠다. 배우자간 된 거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 양도 차익으로 보고 과세를 해버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택에 대해서 9억 원이 안 되는 건 세금을 안 내고 9억 원이 넘는 건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야 될 부분에 장기 보유 공제를 감해주고 나머지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장기 보유 공제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부터는 한 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고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5월, 2월, 12일부터 하는데, 아까 얘기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모든 혜택을 다 환수한다는 얘기예요. 그 임대인들한테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좀 계약할 때 해주셔야 돼요. 분양권 2월 것에도 2월부터 이렇게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임대 등록을 하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서 60%는 경비를 털고 400만 원 공제해준다. 그럼 2천만 원이니까 60%는 1,200만 원은 경비로 털어주고 400만 원은 공제해주고 그럼 나머지 400만 원을 대해서 6% 세율 적용하면 24만 원만 내면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한지 이렇게 하는 게 편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해줘. 네? 미등록할 때. 그죠? 이 표준 임대차 써라, 가태료 내라 막 이래놓고 이거 뺏기 차이 안 주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설명. 뭘 알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스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스캔을 해서 뭐가 궁금할 건지 제가 한번 뽑아봤어. 자, 묵시적 갱신이 됐든 아니면 다른 내가 이제 만기가 됐어. 그래서 그 집에 그냥 계속 살고 싶어. 돈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전세도 월세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 문다. 1,000만 원 과태료 대상. 그리고 모든 혜택 없어진다. 그 다음에 해당 계약 기간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모든 기간에 적용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 등록한 기간 4년이면 4년 내내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를 등록한 기간 전체 다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가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니냐? 헌법 소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시행규칙 적용 시기를 공표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한정하지 않고 소급해서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문제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도 좀 빨랐고 좀 알아듣기 어렵게 좀 설명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